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 건강에 항상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신탁사의 토지매가 공매 건수가 3,346건으로 작년 1,418건 대비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12월 들어서요, 부도난 건설사만 8곳이 나타났기 때문에 12월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달이었다. 오늘 영상은 17년 만에 종합건설사 폐업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이 상당히 조금 걱정이 많은데요. 2024년도 예측을 보니까 PF발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된다. 그리고 내년이 진짜 위기다. 이런 언론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같이 건설 경기와 함께 2024년 경제성장 전망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건설업계는 지금 사면초가에 쌓였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살 길은 바로 구조조정뿐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건축사 사무소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요. 주변에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는 대표님을 만나보니까 내년에 20% 정도를 감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건축사 사무소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업계가 상당히 조금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위기가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종합건설사 567곳이 폐업을 했고요. 이 내용은 작년에 1.7배가 폐업을 했습니다. 뭐 건설사가 폐업하는 건설사도 있고 또 창업하는 건설사도 있습니다만은 자진 폐업한 곳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특히 지방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고요. 자, 폐업 숫자는 지난 17년 새 최대의 규모로 지금 폐업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공매도도 2배 넘게 늘었지만 낙찰률은 1.4%에 그쳤다. 재무구조 악화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을 했습니다. 자, 어떤 건설사가 어떻게 신용등급이 하향됐는지 그 리스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 총선이 있는데요. 이 총선을 의식해서 건설사의 부실을 키우지 말고 하루빨리 구조조정을 나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요. 이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업계의 이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종합건설사의 폐업 건수가 나와 있고요.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67곳으로 2023년 12월 25일자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327곳 대비 약 1.7배가 급증을 했고요. 2006년 이후에 17년 만에 최대치로 폐업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금을 보니까요, 2023년 11월까지 23조 2,400억 정도가 대출이 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4조 2,100억 원, 그리고 점점 증가를 해서요, 2022년도에는 20조 3,900억, 자, 2023년 11월까지 23조 2,400억, 상당히 좀 많은 규모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3조 원 정도가 대출이 늘어났고요. 자, 문제되는 부분이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2021년 12월에 0.21%, 2022년도에는 0.26%입니다. 자, 2023년 11월에요. 이 부분이 무려 2배로 증가를 해서요, 0.45%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이 0.45%니까요. 일반 이제 2금융권, 3금융권까지 이렇게 합해보면은 연체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2024년도에 위기의 어떤 시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가 17년 만에 최고인데요. 자,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지방건설사입니다. 지방건설사 폐업이 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112곳이 폐업을 했고요. 하반기는 더 많이 증가해서 189곳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수도권보다
지방건설사의 위기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금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건설사 폐업이 더 문제되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 경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신탁사의 토지매가 공매 건수가 3,346건으로 작년 1,418건 대비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이 신탁사라는 부분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에 그 신탁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신탁사가 여러 가지 보증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신탁사가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을 하고 공매 건수로 넘겨버리니까요. 이게 이제 PF 대출 연장이 안 된다든가 어떤 자금 문제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이제 얽혀지고 터지게 되면은 신탁사가 결국 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로 넘겨버리는데 이 공매 건수가 무려 2배 이상이 증가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되기 때문에 지금 뭐 경매 낙찰률도 상당히 좀 낮고 또 신탁사의 이런 공매 건수도 2배로 증가했다. 자, 2012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은 분양보증 사고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그러죠. 허그에서 분양보증을 하는데요. 자, 분양보증 사고가 11건이고요. 사고액이 무려 7,5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7,553억 원. 자,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사고액이 4,881억이었는데 이게 4개월 만에 3천억가량이 폭증을 해서요.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7,553억 원. 상당히 큰 규모로 분양사고가 났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폭락했던 지난 2012년 이후에 최대 규모로 분양사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미분양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시공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특히 준공을 했는데 준공 이후에 또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악성 미분양이 있어서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7,553억이면은요. 상당히 조금 큰 규모로 분양보증 사고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한파에 올해 건설사가 19곳이 부도를 했는데요. 2020년 이후에 최다의 부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들어서요. 부도난 건설사만 8곳이 나타났기 때문에 12월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달이었다. 자, 문제는 내년이 진짜 위기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데요. PF발 건설사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PF발 관련해서 옥석을 가리겠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시작이 될까? 이게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설업계에서는 PF발 연쇄부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즉 2023년 12월 24일 뉴스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PF발 연쇄부도가 시작되고 있다. 이미 위험에 처한 건설사 명단이 돌고 있다. 최근에 업계에서는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찌라시에서 1군 건설사가 부도난다. 이렇게 찌라시가 한번 돌았는데요.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큼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건설사 명단이 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분위기고요. 현재 건설사 부도는 지방에 소재지를 둔 중소건설사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리스트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중대형 건설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 리스트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중대형 건설사가 위험에 처해 있다. 자, 그래서 2024년도에 어떤 건설사가 위험에 처할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만큼 지방에서 나타난 이 건설사 위기가 수도권으로 거의 올라오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워크아웃 소리 돌고요. 이딴 악재로 건설사의 신용 등급도 줄강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업체의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그 부실공사 사례로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건설 무보증 사채 신용 등급이 A+에서 A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한국기업평가 2023년 12월 22일자 뉴스인데요. GS건설도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고요. 한신공영은 BBB+에서 BBB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요.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문제가 많습니다. 부도설, 워크아웃설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이 창업주가 태형건설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시 본업에 복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형건설이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강등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성건설도 BB 플러스에서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특히 이제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규모 일군 건설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용등급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일성건설, 신세계건설, 한신공영, 태형건설 이렇게 주요한 건설업체가 신용등급이 줄강등됐다. 이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만 어느 정도 위기를 타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건설업계의 이런 신용등급이라든가 위기라든가 PF발 줄도산 이런 우려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4년도 경제성장률이 최근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경제성장률을 좀 보고 내년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2월 25일 민간경제연구소죠. LG경영연구원에서 경제전망이 나왔습니다. 2024년도 경제전망인데요. 충격적으로 1.8%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LG경영연구원은 민간경제연구소인데요. 이렇게 각 기업마다 경제연구소가 있죠. 경제연구소마다 내년에 경제전망을 하고 있는데 LG경영연구원이 그래도 현실적이고 전망률이 거의 현실과 맞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2024년도를 전망한 것 같은데요. 자, 먼저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요. 상반기 때 0.9% 그리고 하반기 때 1.7%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3%까지 성장을 하겠다. 한국은행은 1.4%를 예측했습니다만은 LG경영연구원은 1.3%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를 보니까요. 상반기에 1.9%, 하반기에 1.7%, 그래서 연간 1.8%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좀 내놨기 때문에요. 지금 언론에서는 2024년에도 2년 연속 2% 성장률에 미달하면서 저성장이 고차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상당히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2023년도는 3.6%, 내년에는 2.8%로 하향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지표 전망을 보니까요. 민간 소비는 1.5%, 자, 건설 투자가요. 올해는 2.3%였는데 2024년도에 0.6%로 건설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 건축, 건설 투자와 관련된 여러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6%입니다. 마이너스 0.6%. 그만큼 내년에 건설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이 LG경영연구원에도 이렇게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올해는 마이너스 0.6, 내년에는 마이너스 0.3%로 설비 투자도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 수출은 2.1%, 총 수입은 0.5%로 예측을 했는데요. LG경영연구원에서 2024년 경기 전망이 나오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2024년도 어려울 것이다. 무려 2년 연속 2% 성장률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게 바로 1.3% 성장하는 이 국면이 올해 경제 상황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거의 1.3%다. 내년이 1.8%니까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나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활기가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L자형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라고 여러 언론 뉴스에서 나와 있고요. 자, LG경영연구원에서 한국은 1950년대 전쟁 혼란기 이후 외환위기, 즉 IMF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만 2%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만 2%보다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모두 2% 아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외환위기급으로 경제가 안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년 연속 2% 성장률에 미달하면서
저성장 고차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설명한 대로 연구원은 민간 소비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예측을 했습니다만 건설 투자가 무려 마이너스 0.6%로 올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그 감소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이 LG경영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LG경영연구원 사이트 가니까요. 그 전체 보고서는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을 가지고 2024년도 경제성장률 1.8% 상당히 조금 어두운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만큼 내년이 L자형으로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부분을 거의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 충수 같은 경우도 2024년 하반기에나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반기가 꼭 나아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잘 하면은 하반기 때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제가 꾸준하게 좀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2023년 막바지에 건설 경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2024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2024년도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와 생존 전략을 짜서 2024년도 같이 서바이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2024년에는 희망적인 뉴스, 더 좋은 뉴스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가 조금 풀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